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3월 15일 목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왔던 스웨덴으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방문합니다. 앞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강화됩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회장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초중고생 학부모들이 자녀 한 명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한 달에 27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연섭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예. 1박 2일의 마라톤 조사였던데요. 이 전 대통령이 귀가 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1박 2일의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6시 25분 검찰 청사를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뇌물수수 여부와 다스는 누구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33분쯤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귀가 뒤 측근들을 만나서 조사 잘 받았다, 잘 대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해 참모와 측근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전 대통령 동정 등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 등은 없을 것이라고 김 전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등 2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몰랐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전반부에는 다스 실소유주와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진행됐고요. 어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는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형님 것이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수사 전까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는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검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부인하는 것도 권리이고 특수수사할 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을 듣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피의자 조서를 받은 거다 정도로 해석되고요. 검찰은 측근들의 진술과 상당수 물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사법 처리 여부일 텐데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조서 내용을 검토키로 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가 100억 원이 넘고 또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 형평성,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혐의 부인에 따른 관련자들과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로 방침이 정해진다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속전속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김윤옥 여사와 맞사위에 대한 의혹이 또 불거졌던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김윤옥 여사에게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전달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전무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22억 5천만 원 가운데 수억 원을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막록에서
2007년 10월 전후로 이 전무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8억 원을 건넨 뒤 1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김 여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 원가량을 받은 의혹과 2007년 대선 전에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금품이 든 명품 가방과 함께 사업 이권 청탁을 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정부 개헌안 발의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주도의 개헌을 추진 중인 여야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논의가 지체되는 건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여야의 생각이 다른 GM 국정조사를 개헌과 결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야당이 자칫 역사 속에서 호헌 세력, 수구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신용뿐인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당의 개헌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쯤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당이 정부 주도 개헌안만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GM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익 차원에서라도 꼭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개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틀 연속 열렸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은 오늘은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송영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도입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의 차원의 방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리용호 외무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 들렀다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 목적은 현재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북한과 미국 간 수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중재 역할을 해온 국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도 거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스테핀 뢰벤 스웨덴 총리도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뒤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리 외무상이 미국과 사전 접촉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강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한때 방미 일정 연기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출국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무부 부장관인 존 설리번 장관 권한대행 등을 만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출발 전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외교 라인의 교체 때문에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에 문제가 없도록 조율하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교체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상원 인준 절차를 끝내고 회담 준비에 착수하려면 5월 말까지는 시간이 부족해 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6월이나 7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입니다. 삼성증권 신유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카카오와 아모레지가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오리온과 포스코대우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타이어와 LG전자는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의약품, 통신업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3.07포인트 상승한 2489.15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4.33포인트 오른 891.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김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금융회사의 사회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 CEO가 배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사회이사와 감사추천위원회의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대 주주 전체와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확대합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1,400여 개 학교의 학부모 4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초중고 자녀 한 명당 지출하는 월 평균 사교육비는 27만 1,000원으로 1년 새 15,000원, 6%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교과 사교육비는 1년 전보다 3% 늘어난 19만 8천원 선, 예체능 사교육비는 13% 증가한 7만 2천원 선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만 원, 대구 30만 원의 순서로 많았고 전남이 15만 7천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한국과 중국산의 일부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정식 부과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어제 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달 중 가기 결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온 뒤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대 60mm, 전라도와 경남에 10에서 40mm, 강원 영동, 경북,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중부지방에 5mm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3도입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